안녕하세요. 영상 담당자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팀 이정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네.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네. 이 기사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네. 어떤 기사인 거죠? 우선 베트남 결혼 비자에 관한 네.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KNS 김미영입니다. A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여 합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녀과 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은 체류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을 목표로 살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미영이었습니다. 팀장님, 네. 이 기사를 보면은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K비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진정성, 결혼의 진정성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결혼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두 분이 당연히 만나서 이제 데이트도 하셨을 거고 여행도 가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시면은 두 분이 같이 사진 좀 많이 찍어 주셔라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인 배우자분들이 보통 베트남으로 많이 가시는데 베트남 가셨을 때 외국인 배우자분의 고향 가셔가지고 그 본가에 가셔서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좀 사진도 찍고 밥도 드시고 외식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진 촬영을 많이 해주셔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웨딩 촬영 비용은 많이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가신 김에 야외 촬영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해 주시면 웨딩 촬영 정도는 또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교제 진정성이라든지 결혼의 진정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한 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가능하시다면 두 번 이상 만나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달라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사에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비자가 목적이었던 거고 진정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외국인 분들이 보통 저희 쪽으로 상담해 주실 때 이거를 그냥 속이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저희도 이제 알 수가 없고 당연히 진행을 도와드리겠죠. 근데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랑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거절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사양 때문에 저희는 좀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간략하게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진정성을 보려면은 한국 혼인신고랑 베트남 혼인신고 날짜를 좀 볼 거고요. 왜냐면 날짜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진정성은 더 좋겠죠. 두 분이 이제 소통했을 때 대화 입증 자료를 좀 제출을 해요. 거기서 애정 표현이라든지 두 분이 애칭이 있다라든지 두 분만의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제 사진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웨딩 촬영 사진, 당연히 필수 서류까지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고요. 결혼식 사진이 있으면은 결혼식 사진을 좀 제출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두 분의 교제를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제 경위서를 좀 작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제 경위서랑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문서화 해가지고 보통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불충분하다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K비자 통해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교제 경위나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입증 못 하신 분들은 사실상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다 준비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교제 경위에서는 사실상 K비자 도움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좀 문제가 생길 만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인 배우자분이 이혼을 하시고 재혼인 경우, 그리고 판결상 이혼과 두 분이 실제 만났던 교제 날짜가 맞지가 않으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분이 서류를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 것 같다라든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교제 입증을 해주셔라 또 추가로 보완 요청을 내시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추가 보완 대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비장 결혼이 많잖아요. 진정성 심사가 정밀 심사로 변환되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사실상 진짜 비자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다,
그리고 저희까지 속인다고 하면은 저희는 사실상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결혼비자 접수를 했을 때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하게 될 거고, 결혼의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보완 서류를 요구할 건데, 그 보완 서류를 보고도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대사관에서는 정밀 심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정밀 심사를 한다면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현지에서 진행하실 때 하노이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이제 결혼비자 접수를 하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한국인 배우자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하는 외국인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결혼의 진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너네가 가서 여기 실태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출입국청 공무원 2분 정도가 한국인 배우자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날 좀 방문할 계획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좀 약속을 잡게 됩니다. 약속하고 그날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 한국인 배우자분의 집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고, 집을 보면서 그 외국인의 체류 흔적이 있는지, 외국인의 짐이 있는지, 두 분이 같이 살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모든 걸 좀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한국인 배우자분이 답변을 잘 하나 못하나 좀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심사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상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비자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네, 일단은 사실상 실태 조사는 발생할 수는 있어요. 저희 쪽 통해서 진행했을 때 사실상 실태 조사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결혼비자 문의량이 좀 많고 진행하는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1년에 보면은 한 5, 6건 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북한 주민이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좀 탈북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국 국적의 외국인 분을 이제 결혼 비자를 초청하는 건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내분께서 북한 국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정밀 심사와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적인 부분 때문인데, 보통 이제 사업소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를 낮게 하다 보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소득금액이 좀 낮게 잡혀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인 배우자분을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니까 최근 1년의 소득으로 좀 입증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애매하셨는지 실태 조사를 했고, 실태 조사했을 때 그분이 진짜 답변도 잘 해주시고 실제 사업자까지 다 이제 보여주고 하셔가지고 두 분 다 잘 결혼 비자는 허가 받으셨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베트남 결혼 비자에 관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